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쌤입니다. 자, 오늘 시험 대비 영상 꼭 올려준다 했죠. 지금 불이 나게 갑자기 찍고 있지만 어쨌든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죠? 이거 기다리면 안 되고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하는 용도로 여러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선 전기. 우리 지금 조선사랑 서양사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로 조선 전기 파트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거. 요 적혀 있는 내용들은 뭐다? 다 보시면은 잘못 적은 거죠. 자, 5-1이겠죠. 5-1. 다 5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고쳤다고 가정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선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선은 당연히 누가 성립했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이성계가 조선을 수립했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내용을 채워보는데 여기 보면은 뭘 중심으로 기억하자고 돼 있습니까?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하자라고 돼 있죠. 순서도 반드시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자, 이성계는요. 처음에는 이성계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무인 세력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 이성계가 권력을 잡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여기 보면은 무슨 회군이라 돼 있죠? 무슨 회군이었어요? 바로 위화도 회군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죠? 위화도 회군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당시에 이제 고려 때죠. 이때는 아직 조선이 건국되기 전이니까 고려에서 이성계를 두고 이제 중국 요동 지역을 정벌해 오라고 합니다. 자, 요동이 어디냐면요. 여기 한번 또 쌤이 또 기깔나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도가 되겠는데 여기가 요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요동을 치고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데 당시에 이 강대국이었던 중국을 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또 농사를 한창 짓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농민들을 데려가는 것은 상당히 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 위화도 지역에서 군대를 되돌려왔다라고 하면서 위화도 회군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명령을 복종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면 어쨌든 죽음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차피 내가 명령 불복종으로 크게 당할 바에 내가 기존에 마음에 안 들었던 세력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성계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이때 많이 제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성계가 권력을 잡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냐면은, 자, 적어봅시다. 과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해요. 자, 과전법. 우리 전 하면 이제 여러분 역사에 대한 짬바가 있잖아요. 그죠? 전 하면 뭡니까? 밭이죠. 땅이죠. 그죠? 땅을 뭐 했다? 등급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뭐 1과부터 몇 과 이렇게 과를 나누어서 토지를 나눠준 제도가 바로 과전법인데 누구한테 나눠줬냐? 당시에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에게 나눠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을 준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농장 문제, 우리 고려시대 때 옛날에 배웠잖아요. 얼마나 농장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전법을 실시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파 사대부를 제거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냐? 바로 급진파겠죠. 온건파의 반대말이니까. 급진파 사대부가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면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조선이 수립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급진파랑 온건파가 뭔 차이냐? 둘 다 뭐냐면은 둘 다 요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 하지만 급진파 사대부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요. 당연히 조선 건국을 주장했었겠죠.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뭐 조선 건국. 자, 반대로,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개혁을 주장했던 세력이에요. 이미 고려는 망할 대로 망했고 이미 국가의 기운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The end 하자는 게 바로 급진파 사대부였고요. 자, 온건파 사대부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잘 닦고 광택을 내면은 분명히 다시 옛날에 번성했던 고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온건파 사대부예요. 그러니까 건국하지 않고 개혁만 주장했던 세력들이 바로 온건파 사대부입니다. 비교적 점진적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 급진파 사대부가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면서 이들은 완전히 이제 라이벌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무너지게 되고 조선이 성립이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성계가 왕으로 된 다음에 나라 이름을 정해야겠죠. 나라 이름은 조선으로 정했고 당연히 뭘 계승한 겁니까? 고조선을 계승한 거죠. 그죠? 고조선을 계승한 거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나라 이름을 정했고 그 다음에 수도는 어디로 정했다? 바로 한양으로 정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양은 여러분 왜 한양으로 정했을까요? 이점이 많았죠. 교통도 유리했어요. 그죠? 한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또 이 한반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도 유리했어요. 또 뭐가 유리했냐? 사방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방어에 유리했다라고 여러분이 방해가 아니라 방어에 유리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순서대로 기억하면 되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2로 가보겠습니다. 자, 5-2는 뭐냐면은 조선의 체제 정비. 우리 여러분 선생님이 조선 단원 하는 동안 몇 달 동안 선생님이 리코더를 불어가면서 태정태세 문단세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걸 봤을 때 뭐 왕의 이름을 다 외우라고 한 건 아니고 흐름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왕이 어떤 업적을 했냐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다? 이 조선의 체제 정비와 관련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세세성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왕권을 강화시켰냐 약화시켰냐 이것을 구분해서 기억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그 배경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볼게요. 자, 태세세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종 먼저 보겠습니다. 자, 태종은요 어떻냐면요, 적어볼까요? 그냥 바로 왕으로 순탄하게 즉위한 게 아니라 왕자의 난을 통해서 즉위를 했어요. 당연히 왕자의 난이니까 누가 싸운 거겠어요? 왕자들끼리 권력을 다툰 싸움을 말하겠죠. 이 과정에서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최종적으로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태종인데 왜 그랬냐면은 태종은 여러분 조선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태종이 바로 세자책봉을 받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태종이 첫째였고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도요. 그래서 이 태종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본인이 입지를 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겠어요? 약화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죠. 그를 위해서 두 가지 개혁을 크게 실시하게 되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주제라고 했어요? 서술형 주제라고 했으니까 꼼꼼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무슨 제도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육조에게 바로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적어봅시다. 육조 직계제가 되겠습니다. 육조 직계제. 자, 육조 직계제가 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조선의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왕이 명령을 내리면은 이 의정부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는 의정부라는 곳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육조에서 정책이 집행이 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의정부라는 고위 관료들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종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 이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정부 너 저리 나가 있어. 이러면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이 바로 대부분의 내용들은 왕이 직방으로 육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육조에서는 왕의 명령을 바로 듣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왕의 명령이 빠르게 하이패스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왕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해가 탁탁 되시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육조에게 바로 전달했다. 이 직이 뭐냐? 직이 바로 직방, 직접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병을 혁파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볼까요? 사병을 혁파해가지고 왕실과 공신의 군사 세력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왕족들이나 아니면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줬던 공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적인 군사 세력을 말합니다. 사적인 병사 세력. 그것을 사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왕권과 관련이 있냐? 이 사적인 병사 세력이 있으면 당연히 뭘 일으킬 수 있겠어요? 당연히 반란과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이 당시에 태종은 힘들게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인 군사 세력을 상당히 견제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병을 혁파했다. 혁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다? 없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없앴다. 자, 이렇게 해서 태종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종은 기본적으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즉위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고, 어쨌든 그 태종 이후에 왕권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 태종은 강화를 했지만 이 태종 때는 또 안정화하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알겠죠? 비교적 약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 지편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세종 때요. 자, 지편전 여러분 알죠?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기간이 바로 지편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편전이 바로 뭐였냐면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 바로 지편전이었고, 여기서 세종이 마음에 드는 관리들을 지편전으로 데려와서 연구를 하게 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자들과 함께 뭐를 실시하여 정책입니다. 택이 아니라 정책을 토론했냐? 그건 바로 경연, 이게 되죠. 경연이라는 것은요, 왕과 신하가 함께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게 바로 경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히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정치에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반영이 되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연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되겠다? 상당히 이제 신하들과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토론의 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종 때랑은 다르게 매콤하지 않고 상당히 달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세종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 같은 경우에는요, 왕권을 다시 강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조는 또 우리 태종 때도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그죠? 자, 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종을 폐위시키고 즉위하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자, 알겠죠? 단종을 폐위시켰다. 자, 단종은 당시에 이제 어린 왕이었는데 이 조카였거든요. 세조의. 그래서 조카를 이제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강화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무슨 전을 폐지했다? 우리 세종 때 만들었던 지편전이라는 것을 폐지하게 됩니다. 왜요? 여기서 신하들이 주로 경연을 펼쳤는데 세조는 경연을 당연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죠. 왜요? 왕권 강화를 하려면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려면은 일단 신하들의 입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지편전은 완전히 폐지시키면서 경연을 막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전에 태종이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게 되면서 왕이 직접적으로 육조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세조는 왕권 강화를 또 시도하면서 강경한 개혁들을 실시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세조의 정책을 바탕으로 성종은 다시 안정적인 정치를 실시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편전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켜요. 근데 지편전을 다시 만든 건 아니고 지편전과 비슷한 홍문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도 학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니면은 임금이나 세자를 교육하는 기관이 바로 홍문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문관을 설치하여 경연을 부활하였고 또 뭐라는 조선의 법전을 만들었냐? 자,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나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전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선의 법전을 완성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종에 보이는 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완성했다라는 뜻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뭘 완성했냐?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 체제,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5-2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왕 하나하나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5-3으로 가보겠습니다. 5-3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살인과 사화 이거 몇 차례 나눠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살인과 사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살인이 나타났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살인은 이제 기존의 정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때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성종 때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살인이 누군지 먼저 알아볼게요. 살인이란 원래부터 정치에서 활약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였냐면은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었다. 자, 여러분 성리학은요 선생님이 쉽게 말해서 뭘 했습니까? 고급 유학이다 라고 했죠. 성은 뭘 했어요? 인간의 본성. 그죠? 그 다음에 리라는 건 뭐였어요? 우주의 이치를 연구한 학문이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를 논했던 게 바로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로 이제 이루어진 게 바로 살인들인데 성종은 당시에 기존의 정치 세력이었던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게 바로 살인이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훈구라는 것은 뭐다?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 당연히 이들이 잘하고 있으면 견제하려 하지 않았겠죠. 이들이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뉴 페이스인 사림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림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전학생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이 등용되었던 기구는 어디냐면은 바로 3사라는 언론기구에 등용이 됐습니다. 자, 이 언론기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언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신문, 뉴스, 오늘날에 이런 거를 언론이라고 해요. 그럼 언론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곳이 바로 언론기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살인들이 이 3사라는 곳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훈구들을 마구 비판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존의 정치 세력이었던 훈구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음에 쭉 보자면은 훈구 세력들은 살인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여러 명분,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뭘 일으켰냐? 사화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사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살인이 화를 입다랍니다. 화를 당하다라는 겁니다. 화를 당하다는 것은 뭡니까?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구로부터 크게 화를 입었다는 것은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두 가지 사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사화는 무오사화였습니다. 무오는 무슨 뜻이라 했죠? 무오년에 일어난 사화라고 해서 무오사화라 했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기가 뭐였냐? 김종직이 쓴 조이제문 문제가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이제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였냐면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요. 이제 초나라에 중국에 초나라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나라에 그 의제가 항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을 안타까워한, 그러니까 의제, 안타깝다, 유유 이런 걸 쓴 게 바로 조의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제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픔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 쓴 게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조의제문인데, 이것을 당시에 이제 뭐로 빗댔냐? 우리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자, 단종이라는 왕을 제거하고 누가 즉위했다 했죠? 연산군이 아니라 세조가 즉위했다 했죠. 그죠? 세조. 그리고 이 세조의 이제 후손이 누구냐면 이제 연산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군에 대해서 돌려가게 하는 거다. 연산군의 정통성을 비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돌려가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이 돌려가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일어난 게 뭐냐? 무오사화다. 그래서 이 김종직이라는 이제 사람이 실었던 조의제문, 특히 이걸 실었던 게 이제 이 김종직은 살인에 특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살인 세력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비롯한 많은 살인들이 당시에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김종직과 같은 경우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목을 댕강 잘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다. 자, 두 번째 사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화는 뭐냐면요.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사화가 아니라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아이고. 다시 적어볼게요. 기묘사화. 선생님이 이 기묘사화는 무조건 한 명의 인물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자, 조광조의 개혁정치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조광조는 갑자기 왜 일어났냐? 자, 무오사화가 일어난 끝에, 무오사화는 누구 때 일어났냐면 연산군 때 일어났어요. 연산군. 하지만 연산군이 너무 폭력적인 정치를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즉위를 하게 됐냐? 신하들에 의해서 중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중종은요, 당시에 어쨌든 본인이 왕이 스스로 즉위한 게 아니라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자기를 좀 즉위시켰다고 너무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신들, 자기의 즉위를 도왔던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살인이었던 조광조를 데려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조광조는요, 지방의 살인민 중에 대표적인 학자였는데 지방의 살인들은 뭘 공부했다 했죠? 성리학을 공부했다 했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연결지은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뭘 실시하냐면요. 적어봅시다. 현량과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조광조가 왕의 예쁨을 받고 개혁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자기는 일단 쪽수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수를 채우기 위해서 현량과라는 것을 실시해서 지방의 살인들을 관리로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관리 추천제도였습니다. 관리 추천제도. 그래서 지방의 살인들을 추천해가지고 중앙으로 데려온 제도를 말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적인 제사를 지내던 기구인 뭐였다? 소격사를 폐지합니다. 자, 도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선. 알겠죠? 옛날 옛적하면 신선, 산신령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신선이나 아니면은 불로장생 이런 게 바로 도교거든요. 이러한 도교, 조광조는 당연히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겠죠. 이 도교를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 도교를 제사드리던 기관이었던 소격사라는 것을 폐지했다. 왜요? 유교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훈구들이 불법, 훈구라는 것을 원래 있던 그 기존의 정치 세력들을 말한다 했죠.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왕으로 즉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해서 많은 훈장들을 받았어요. 많은 이제 공신이 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도움을 준 사람은 당연히 자격이 되겠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등록해서 거짓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으로 취득한 훈장, 위조 훈장이라 해서 이 위훈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왜요? 조광조는 당시 살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훈구를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훈을 삭제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 계기로 훈구는 또 한 번 화가 나고 그 분노를 바탕으로 살인들을 또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사화다? 기묘사화가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기묘사화는 어떻게 외우라 했죠? 조광조 이름 앞으로 해도 조광조, 거꾸로 해도 조광조. 이름이 기묘해서 기묘사화다라고 기억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닙니다. 기묘년에 일어나서 그런 거라 했죠. 자, 지금 어떻게든 지금 또 자세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졌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 한 번 더 잘 것 같거든요. 자, 자는 친구 일어나고, 자, 여기까지 한번 멈추고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봅시다.